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남겨뒀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 멀티플리케이션 되어 있던 거를 다 서메이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 있는데요. 지금 F 세타를 요 뒤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F 세타는 지금 P에 대한 값이지 않습니까? 라이클리후드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최대한 올려줘야겠죠. 최대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argue max를 하는 세타를 찾아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세타 우리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터레이션 값이 필요하다고요? 이터레이션 값이 필요하지만 그건 사실은 뭐 중요한 값은 아니죠. 우리가 변경해 가면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값인 거고, 필요한 것은 우리 데리버티브의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닛 벡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닛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세타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엎어 쳐야 되잖아요.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F 세타라고 하는 이 펑션에 대해서 개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실행을 합니다. 편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미분을 하면은 사실은 앞에 우리 편미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저번 파트에서 슬라이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까지 하고 맞춰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 그레디언트가 데리버티브가 다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어센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데리버티브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스몰 스텝만큼 유닛 벡터만큼 유닛 벡터는 데리버티브의 유닛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 세타에 적용을 해가지고 볼까요? 세타 J 에 대해서 세타 개별 파라미터 세타 J, 세타라고 하면은 벡터일 텐데 그 중에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T번째 업데이트, 이건 T 플러스 1번째 업데이트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세타 J T만큼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첫 번째 이니셜 밸류는 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H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편미분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몰 h만큼 이렇게 곱해주면서 뒤에 있는 편미분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이 바로 그대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 부분과 2번 부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모델링 부분과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의해 가지고 모델링에 의해서 나왔던 요 공식을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업데이트 공식에다가 딱 넣어주는 요 부분이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러닝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예전에 슬라이드를 보면은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 C에 있는 C라는 값인데 이것은 유닛 벡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컨스턴트 값을 도입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H 값 워낙에 작게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적어는 줘야 되니까 적었습니다. 맨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맨 첫 번째 포인트는 arbitrarily chosen 포인트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bitrarily chosen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타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다뤄봤었는데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클로즈드 폼 솔루션처럼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도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게 안 떨어져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됐고 그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통해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 다 끝나지 않았나요, 교수님? 이미 뭐 클로즈 폼 솔루션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인버스에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매트릭 코드도 보여주셨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여기까지 만들어 보았지요. 우리 세타, 이번엔 세타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타를 이렇게 업데이트 치는 형태로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세타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형태로 만들어 왔지만, 하지만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렇게 속에 세타에 대한 이터레이션 폼이 아닌 이렇게 xt 트랜스포즈 x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인버스 취해서 x 트랜스포즈 또 곱해주고 y 곱해주면은 세타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나이스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터레이션 정할 필요도 없고 스몰 스텝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냐면은 이 데이터셋이 워낙에 클 때 문제가 생깁니다. X에 대한 피처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피처가 10,000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버스가 쉽게 되겠습니까? 인버스 쉽게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값이 워낙에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개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쉽게 될까요? 예,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라든 아주 큰 규모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는 인버스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세타를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느냐?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F라고 하는 어떤 값과 빼기 추정된 F 값을 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F라고 하는 것은 true Y 값이고 그다음 추정된 값은 X 세타로 이렇게 내적을 해가지고 한 값이 되겠죠. 요걸 빼가지고 스퀘어 텀 한 것을 옵티마이즈 한다고, 이걸 미니마이즈해서 옵티마이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수식을 조금 더 풀어 쓴 것에 불과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데리버티브를 편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데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펑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바깥에 있는 펑션도 먼저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2로 나누어지면서 여기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오면서 그다음 속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다시 미분하는데 세타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타 앞에 있었던 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편미분이 된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업데이트 지금 되고 있죠. 거기서 마이너스 h만큼 우리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는 라이클리후드 값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했었고 여기서는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다음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일어나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h가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곱해지면서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모델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세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요런 아주 매시브한 매트릭스의 인버스라든지 멀티플리케이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러닝하는 과정을 배워봤고요. 파라미터 러닝을 예전처럼 클로즈 폼 솔루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픈 폼 솔루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접목해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파라미터를 러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보고 다시 한번 리니어 리그레션 돌아봐가지고 좀 더 큰 데이터셋에 로버스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기반의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차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렇게 배워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전 주차에 있었던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랑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거치고 그 다음 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